직장 생활하면서 싫으나 좋으나 피해갈 수 없는 게 회식이에요.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게 회식이죠. 하지만 술도 한 잔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나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가 회식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회식은 나와 일하는 사람과의 시간의 연장선이잖아요. 회식이 즐겁던 안 즐겁던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회식에 참석하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회식을 하면서 터득한 회식 때 이것만 조심하자 몇 가지 공유할게요. 회식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말이에요. 회식의 대부분의 실수는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식 때 말 관련된 3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첫 번째는 회식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깝니다. 누군가를 우리 회식 자리에 안주거리로 삼으려는 거죠. 가십이 재미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는 나의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식을 떠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식 자리에서 누가 뒷담화를 깔 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게 조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회식을 할 때 어떤 분이 누구 뒷담화를 까는데 뒷담화 까는 사람이 A라고 하고 그 뒷담화 대상이 되는 사람이 B라고 할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좀 반응을 해줬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야, 너 B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이 A가 또 누군가한테 B에 대한 뒷담화를 까면서 아, 미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뒷담화 잘 까는 사람들이 꼭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B한테도 이 얘기는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고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의 뒷담화가 나온다면 여기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나는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쉴드를 치시고 나도 그 사람이 비호감인 상황이라도 동조는 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내 이야기에 대한 규칙이에요. 나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 내 근황 등 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은 직장 동료들한테 나의 일상생활 TMI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자랑거리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재밌는 주제 대화지만은 직장 동료들한테는 그냥 지자랑이거든요. 저도 제 얘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제가 직급이 높았던 회식 자리에서는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어려운 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과는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좋은 대화지만은 내 약점을 내가 노출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멘토 같은 사람과 둘이서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지만은 회식 자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거든요. 특히 서로 성과평가하면서 경쟁하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신다면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 때 어떤 회식 자리에서 나는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메일을 쓸 때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성과평가에 이거를 딱 쓰더라고요. 아, 이때는 이거 내가 내 무덤 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내 얘기는 최대한 가볍고 얇게 하자가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로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리에 같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말 실수예요. 누가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험이나 내가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서 그게 이불킥으로 이어지는 경험 직장인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 대기업 다닐 때를 돌아보면 회식 자리에서 꼭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 한잔 했으니까 특히 직급 높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지적이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식 자리는 술도 한잔 하다 보니까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회식 자리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식 자리 세 번째 규칙은 가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자예요. 상대방의 칭찬이나 고마웠던 점이나 배울 점이나 이런 얘기는 가장 안전하고 상대방 기분도 좋아지고 내 이미지도 좋아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잔소리만 하고 싶어져. 그러면 아예 그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추가로 미국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는 거죠. 좋은 조언인 것 같고 저도 회식 자리에서 자주 써온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사냐, 그 동네가 어떤 점이 좋냐, 이런 질문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동네를 왜 좋아하는지 들어보는 거.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같이 너무 사적인 질문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어떤 질문인지 조금 조심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회식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못난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 같은 사건 이야기를 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 같은 조직의 사람들이니까 이 조직에서 우리가 더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뭘 더하고 뭘 덜하고 뭘 바꾸면 좋은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가장 생산적인 회식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음식이나 술이나 영화 같이 대중적으로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제에서 서로의 취향이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안전하고 재밌는 대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이야기만 피하시면 됩니다. 회식 때는 보통 술을 좀 마실 가능성이 높고 술은 생산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회식 전후로 일정 관리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식 다음날 미팅이나 발표처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이벤트에서 어제 회식 때문에 술을 좀 마셔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전투력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식 일정 잡을 때는 무조건 다음날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미리 조정할 수 있다라면 꼭 조정을 해놓고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최악의 경우는 회식을 빠지거나 회식을 참석해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빨리 일어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많이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팀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저녁에 회식을 잡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좋았건 안 좋았건 술 한잔 하면서 풀고 싶기도 하고 또 서로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팀 안에서의 유대관계도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회식 다음 날은 최대한 혼자서 조용히 일하는 업무들로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회식 다음 날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더 조용히 일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식 술자리와 중요한 일들의 일정을 잘 배치하려면은 미리미리 일정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는 번개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일 때 번개 회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근데 아직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요청하는 번개 회식을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딱 생각나지는 않아요. 혹시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답글에 좀 달아주세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좋아하신다면 술 한 잔은 너무나 즐겁고 서로 강요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위험한 남 얘기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대화 주제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술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술이 어떤 술인지 조금만 더 알고 마시면 더욱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서 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좋은 위스키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식 때 꼭 써먹어 보세요. 우선 두 가지 분류를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분류는 몰트냐 그레인이냐예요.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라고 부르고 옥수수나 밀이나 다른 곡물을 섞은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불러요. 보리로만 만든 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몰트 위스키는 보리의 산지를 구분하기도 해요. 스코틀랜드산 몰트 위스키라고 해서 보리도 다 스코틀랜드 산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스키를 보시면은 여기 스코티시 발리라고 써 있어요. 스코틀랜드산 보리 100%로 만든 위스키란 뜻이죠. 두 번째 구분은 싱글과 블렌디드를 구분하는 거예요. 싱글은 한 증류소에서만 만든 위스키이고 블렌디드는 여러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를 섞은 거예요. 김씨네, 최씨네, 이씨네가 만든 위스키를 다 섞은 위스키인 거죠.
이 두 가지 구분법을 합치기 시작하면 이제 개념이 잡혀요. 싱글 몰트 위스키는 한 증류소에서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인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좋아하고 있고 그만큼 맛이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룩라디의 클래식 라디를 봐도 보리로만 만든 싱글 몰트라고 써있죠. 그리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한 증류소에서 만든 여러 곡물을 섞어서 만든 위스키인 거죠. 블렌디드 위스키는 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다 보니까 굳이 몰트인지 그레인인지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위스키가 블렌디드 위스키죠. 여기에 추가로 어떤 지역에서 만든 위스키인지를 구분해 보면 좋아요. 이 위스키를 보시면은 스코티쉬 위스키라고 써있죠. 그 위에 아일라 싱글 몰트라고 써있죠. 스코틀랜드 아일라라는 지역에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란 뜻이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코틀랜드의 아일라라는 지역에서 좋은 위스키가 많이 나옵니다. 아일라 위스키는 특유의 피트향으로 유명해요. 스모키한 향 같기도 하면서도 소독약 향 같기도 한 굉장히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면서 매니아층도 있는 위스키가 피트향이 나는 위스키입니다. 피트향이 나는 아일라 위스키 중에서도 끝장판이 이 옥토모어라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트향 나는 끝장판 위스키 마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옥토모어 한번 드셔보세요. 이 정도 알고 나서 앞서 보여드린 클래식 라디 병을 다시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아일라 섬에 있는 브룩라디 증류소에서 증류하고 숙성하고 병이까지 한 술이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위스키는 오크통에 숙성하는 술이기 때문에 몇 년을 숙성했는지 나와 있는 위스키들도 있잖아요. 이 위스키를 보시면은 10년을 숙성했다라고 10이라고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오크통에 숙성했는지가 나와 있는 위스키들도 있어요. 이 위스키를 보시면 PMC라고 써 있잖아요. 포무롤 캐스크란 뜻이에요. 프랑스에서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드는 포무롤 지역에서 와인을 만든 오크통을 사다가 그 안에 위스키 원액을 넣고 숙성을 시킨 위스키란 뜻이에요. 어떤 캐스크라고 써 있으면은 이런 종류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킨 위스키구나 라는 거를 알고 마시면 위스키가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오늘 위키피디아에서 회식과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채널이 아낌없이 주는 컨셉이잖아요. 앞서 말한 번개 회식을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회식 실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회식 규칙들 답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려 20분을 뽑아서 클래식 라디의 프로모션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